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급등을 했던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하락을 하면서 36K 초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비트코인을 둘러싼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와 국민연금이 비트코인을 바라보고 있는 뷰가 어떻게 되고 또 어떤 식의 미래를 보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마지막으로 가격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작년 딱 오늘인데요. 2022년도 11월 16일 날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보면은 16K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보다도 2분의 1보다도 못하고 이때 뭐 FTX 터지고 루나 사태 있고 그러면서 긴축이 진행이 되고 거시경제 상황도 좋지 않아가지고 크립토는 그냥 미래가 없고 완전히 끝났다 이런 시기였죠. 근데 불과 이게 1년 전입니다. 딱 365일 만에 비트코인 가격은 2배 넘게 상승을 했고 크립토에는 돈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가지고 온 이유가 단기 변동성이 뭐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이게 심리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과거로 돌아보면 한 1년 정도만 돌아봐도 어떤 식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 자료를 먼저 가지고 왔고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가장 차트 보시는 분들이 안 좋아하는 이 뽕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쌍봉인데 이전에 37K 후반대까지 한번 올랐다가 그 뒤에 하락을 하고 이러고 나서 다시 그 급등을 하면서 37K 다시 후반대까지 왔는데 여기서 맞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차트를 보시고 또 심리를 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차트를 통해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지 않는, 그러니까 단기 쌍봉의 그림이어가지고 지금은 이런 그림상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하락을 할 때도 매수했던 비트코인이 이제 매도가 되면서 물량이 나오면서 가격이 하락을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동성의 확대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 사이클보다도 이번 사이클이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종종 말씀드렸던 이 현물과 선물의 거래 비중의 차이, 이 부분이 지난번 사이클보다도 이번에 더 많은 사람들이 현물보다는 선물을 많이 하시거든요. 변동성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고 조금 더 많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를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면서 이 숏 포지션을 모두 날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여기 구축되어 있는 롱 포지션들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격이 또 빠지면서 이 롱 포지션들을 모두 또 청산을 시키면서 내려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롱숏 모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계속 세력들이 발라먹고 있다. 이런 것들을 민지를 해야 되겠고, 사실 이거는 최근에 이런 단기적인 흐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장이 좋아지고 또 잠깐 안 좋아지고 할 때도 많이 생길 수 있는 변동성의 확대가 이번 사이클에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주요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뭐 현물을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38K 라인인데 여기도 맞고 내려오고 나서 그 뒤로 다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38K 그 다음에 40K까지 아주 강력한 저항대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물이 여기에 매도벽으로 포진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34K 있던 매수벽 같은 경우는 조금씩 얕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트파이넥스에서 갑자기 OI가 이제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팍 사가지고 40K까지 잠깐 튀었다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됐었거든요. 그 부분은 최근에 한두 번 정도 있었나? 그랬었던 건데 한번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뭐 일봉이 아니라 주봉으로 보게 되면 자리가 좋은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블탑 요 라인을 뚫었다라고 보면서 위에 있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단순히 차트뿐만이 아니고요. 이 차트가 구성이 되는 거는 지금까지의 뭐 데이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나와서 요게 조금 높은 확률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직 모멘텀은 돈 들어오는 거나 각종 지표들 온체인 데이터를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가지고 왔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뭐 임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하락하는 원인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려고 했는데 가장 유력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바이낸스에서 그러니까 대테러 담당하는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퇴사를 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하마스 관련돼서 이스라엘 전쟁 관련돼서 그러니까 하마스가
코인으로 자기들 자금을 모집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미국 하원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최근에 바이낸스에서 데테러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 직원이 퇴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공개가 되면서 이게 코인 시장에 조금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하지만 이게 사실은 큰 영향일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찾아보다 보니까 이것밖에 없는 상황이다. 뭐 대테러 관련돼서도 한창 이슈가 있다가 이야기가 들어갔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쟁이 조금 더 진정이 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 하나의 변수로는 남겨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특히 내려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당연한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온체인 데이터성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지갑, 어드레스를 이 프로핏 어느 구간이 그러니까 월렛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80%가 이득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는데 80% 이상의 사람들이 다 이득이라고 해요. 이 말은 장이 좋아졌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환희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또 보시게 되면은 급등을 하고 있고요. 이 서플라인 프로핏이 84%가 그러니까 다 비트코인으로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 모두가 행복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열이 되고 있고 가격이 일부 조정 이렇게 이득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 수익 실현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매도 셀 프레셔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구간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 시기에 겹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조금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국민연금이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2023년도 3큐에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주식을 샀다고 해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한 260억에서 300억 가까이 사가지고 무려 수익이 40%를 냈습니다. 아주 좋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연금은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다, 코인 관련된 있는 회사에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건 국내 기업의 한정이었나 봐요. 코인베이스의 코인, 티커도 코인인데 이걸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을 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이나 뭐 어떤 기관들, 법인들, 개인들 뭐가 됐든 간에 저는 수익을 내는 건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아주 훌륭하게 보고 있고 그만큼 기관들 특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월가에서도 그렇고 근데 한국에서도 투자를 하는 돈의 가장 최전선에 있으신 분들은 코인 관련되어 있는 장이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인지를 잘 파악하고 계신다라고 일단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 뭐냐 국민연금이 코인에 투자를 했잖아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기관에 준하는 단체에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한국에 있는 기관들도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명분 같은 것들이 길이 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뭐 코인 주식뿐만이 아니고요. 그 뒤에 기관들이 한국에 있는 기관들이 코인 관련되어 있는 업을 하거나 혹은 거기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 문이 열리고 있다라는 걸 이 기사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기사가 주는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도 돈이 기관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업비트 거래대금의 변화량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보세요. 업비트가 주간 거래대금인데 쭉쭉쭉 늘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 이 개인분들이 아주 큰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업비트의 거래대금은 전 세계 현물 거래대금의 12%를 넘는 그런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력이 맞습니다. 이 덩어리는 코인 쪽에 아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게 좋은 방향으로 투자가 되면 좋은데 단기적인 단타를 좋지 않은 코인으로 하시다가 좀 물리면 안타깝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관심은 들끓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세력, 그다음에 업비트에 있는 대단히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는 한국에 거래하시는 분들이 코인 쪽에 아주 열광을 하면서 들어오고 계시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의 방향이,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드저스티드 MVRV 레이쇼를 보게 되면은 아직
그러니까 올라가곤 있는데 단기 고점에 오진 않은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거 말고도 숏텀, 롱텀 홀더의 레이쇼를 봐도 아직은 조금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아직까지는 뭐 단기적인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라는 거를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이제 수수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주 큰 폭의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장이 좋아질 때 이 피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올디널스가 최근에 이제 핫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그 안에 뭐 트랜잭션 피나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고, 거기에 뭐 비트코인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 까먹을 수가 있어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반감기 점점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되는 그 라인이 있는데 그 라인까지도 거의 다가왔다. 이렇게 오늘이 여기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요 시기가 뭐냐면은 봐야 되는 라인인 이유가 뭐냐면 요 시기부터 준비를 잘 해야 그 위에 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반감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기에 봐야 되는 거, 과연 이 사이클이 과거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아주 과거와 비슷하게 잘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리퀴디티,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움직이고 있어요. 잘 롱텀 홀더들이 코인을 어딘가에 뺏기지 않고 아주 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과거 불장 사이클 때도 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0.1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어드레스가 올타임 하이를 계속해서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테일들, 그러니까 개인들도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 확보 같은 경우는 많은 세력들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을 만드는 것도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더 많은 비트코인을 더 싸게 얻기 위한 세력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테더가 한때 뭐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테더 퍼드라고 하면서 코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던 놈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테더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을 약간 지키는 수호자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보게 되면 테더가 앞으로 6개월 동안 거의 뭐 하나로 6천억 넘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 채굴 관련된 투자를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테더도 아시죠? 분기마다 남는 영업이익에서 남는 일정 부분을 비트코인 산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트코인 채굴에도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고 싶은지 이 테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갖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보시게 되면은 뭐 테더의 시총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의 변동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테더가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에 주입이 되면 비트코인을 사거나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또 테더가 만약에 시장에서 밖으로 빠져나가면 비트코인을 팔고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테더의 시가총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아직까지는 이 상승의 모멘텀이 변동성은 있더라도 남아있다라는 거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SEC에 블랙록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면은 그 자료를 직접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블랙록이 정식으로 이제 승인 요청 신청을 했다. 이런 것들을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냐면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흐름, 판이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 지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래소가 하나 있습니다. 해스키라는 거래소인데, 이거 여러분들 한때 그러니까 홍콩의 리테일이 이제 풀린다고 하면서 돈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잠잠하잖아요. 근데 그 잠잠한 게 아니라 가격이 그 뒤로 많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래소가 이 해스키 거래소입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얘네가 뭘 한다고 하면은 RWA를 한다고요. RWA. 아발란체, 유니스왑, 체인링크, 리도, 이런 애들이 해스키가 봤을 때는 다 RWA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발란체 많이 오르잖아요. 이것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러니까 RWA 메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스키 거래소에서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뭔가 내가 RWA를 관심이 있다, 그 다음에 RWA를 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거래소에서 뭐가 상장되는지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멤버십 분들한테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다들 아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소, 해스키 거래소 뭐가 상장이 되고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많이 보셔야 되고 특히 RW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